그럼 3번을 볼게요. 3번은 은행업을 제외한 기업의 CEO라고 하면 회사에 인턴을 채용하는 기준이 무엇일지, 그리고 5주간 지금 근무를 하셔야 될 텐데 근무 기간 동안에 인턴한테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거를 1500바이트의 서술형이에요. 1번 항목에 비해서 3배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먼저 생각을 쭉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은행업을 제외하면 이게 말이 좀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은행업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알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실제 적으실 때는 은행업을 또 말씀하시지는 마세요. 기업은행도 일부 그렇지만요. 대부분의 모든 은행에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가 결국에는 밥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건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케이스가 무지 많아요. 점심시간도 1시간처럼 일반직처럼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CEO라고 하면 은행들 포함이요. 모든 은행이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성과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점심시간을 2시간 주고 싶어요, 솔직히. 먹고 살려고 사실 일을 하는 거고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인데 은행의 대부분 신입사원 분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가셔서도 먹을 때도 빨리 먹고 빨리 와야 된다는, 또 고객이 기다린다고 하면은 먹는데도 전화 오고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제일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사실 점심시간, 점심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제 의견이기도 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이 부분 엄청 강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어차피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은 메인 업무를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아직은 좀 힘드실 거잖아요. 뭔가 일을 업무에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8주 인턴, 이것도 2달 인턴도 되게 짧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말 그대로 체험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5주예요. 기업은행은 5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주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거를 먼저 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주라고 하면은 기존에 그 직원분들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런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힘든 점을 보조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는 그 과정이 사실 인턴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를 배우고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5주 동안 하고 어차피 떠날 뿐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준다는 것도 기업의 입장도 사실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들어가면은 인턴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분들이 되게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노고를, 또 업무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을 좀 줄어들여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현직자들이 보통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꼭 은행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물어보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현직자분들이, 그러니까 기업은행에 현직에 있으신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업무를 주로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 있느냐 인턴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묻지는 않는데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이거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 인턴을 하기 위한 나의 역량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현직자분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 가치가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5주 동안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기업에도 좋고 현직자분들 그런 재직 중인 그런 분들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인턴을 채용하는 기준은 그 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5주간의 뭔가 성과를 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제안을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주라는 프로그램을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이 부분을 5주 동안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한번 짜보셔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뭐 멘토링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를 들어가셔서 뭔가 배워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짠다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떤 인턴을 채용할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촬영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인턴을 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NCS 공부해. 우리도 시킬 거 별로 없어. 이런 공기업도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거든요. 뭔가를 해야만 하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공부해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건가요? 뭐 꿀 인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요 영상은 제가 오른쪽에 띄워 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세요. 그리고 4번이에요. 4번 항목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릴 사항이에요. 이 내용인데요.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어떤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은 그리시나요? 그리고 가장 힘들 게 어떤 점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기업은행, 국책은행을 선택하신 이유 자체가 금융권을 선택한다는 게 연봉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나마 국책은행 IBK는 좀 덜하다.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공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좀 다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은행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봉과 워라밸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가능하면 이거를 얘기를 하지 말고요. 기업은행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피하고 싶은 직장이 있죠. 이 부분을 다른 금융권, 그럼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이런 분들이 어떤 점 때문에 퇴사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피하고 싶은 부분을 타 금융권의 퇴사 사유로 잡고요. 이상적인 직장 생활을 기업은행에 입사해서 하는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거를 각각 잡으시고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금융권에 가게 되면은요, 대부분 좀 실적 압박에 대한 것도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 대출부터 받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대출 업무도 뭐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건 쉽다고 생각하실 텐데 단체 대출이 있어요. 모델하우스 이런데 단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예 던져주는 이런 엄청 핵폭탄 같은 이런 일도 하셔야 되고 해서 업무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사와 동료예요. 그리고 특히 지점장이죠. 지점장이나 어떤 상사가 내 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시를 해서 엄청나게 성실하지만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입사원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1위는 업무가 많은 거는 둘째치고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경험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은요.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가 아무리 많아서 힘들다 하더라도 사람이 좋으면은 정말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한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사실 이런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힘들게 하지 않게끔 나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상사분들도 신입사원을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 80, 90년대에 들어가셨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상사분들이 금융권에는 사실 되게 많아요. 다른 일반 시중 금융권에는. 그런 분들은 신입사원이 일단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힘든 거는 신입사원이 다 해야 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도 체계적일 것이다 라고 알고 들어갔지만 전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정말 밑바닥부터 부딪히면서 욕먹어가면서 배우고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이러한 성향 자체가 어떠한
상사를 만나느냐, 어떠한 지점장이 있는 곳이냐, 이 부분에 따라 되게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기업은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간 지점의 지점장의 마인드가 정말 최악이라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적 최우선주의의 이런 지점장,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IBK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그나마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도 강조를 하는데요. 일반 시중의 은행은 성과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거 많이 몇 개를 터야 된다. 카드 몇 개 만들어야 된다. 주변에 부탁해가지고 뭐 체크카드라든지 통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정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은 기업은행은 이런 공적인 부분을 한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익에 대한 건 있겠지만,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게 최우선이라 정말 퇴사를 했던 그 이유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죠. 조만간 한번 왜 금융권에서 퇴사를 많이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냥 제가 그게 낫겠네요. 그 부분을 제가 촬영할 테니까 요거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상적인 직장 생활은 기업은행,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은 타금융권 해서 타금융권에 없는 그런 메리트가 기업은행에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건 좋은 답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나중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이라고 위에서 어떻게 나를 좀 챙겨줄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바라실 수도 있는데 다른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은행의 현실, 여러 금융권에 대한 단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이거는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때 은행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은행권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기업은행 자소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멀티태스킹 능력인데요. 이게 있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 은행권에 가시는 분들은 동시에 전화를 받고 그리고 앞에 고객 응대도 하시고 뒤에서 상사분들이 또 말을 걸면 거기에 대한 답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역량은 멀티태스킹 능력이에요. 이러려면 한 가지 역량이 뭔가 뛰어나야 되거든요. 금융 지식이 엄청나게 빠삭한다든지 아니면 유사 경험을 많이 쌓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좀 적는 것들이 풍부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4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본인만 희생해야만 하는 공존,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 이거는 일반 대기업, 요거는 기업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어떤 거를 뽑아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물론 본인만이라는 요 단어가 조금 거슬리기는 하는데 공존을 하셔야겠죠. 공기업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이고 국책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에게는 이게 사실 중요할 거예요. 공존이라는 거를 좀 택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대부분 대기업에 가신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서로가 서로를 밟고 계속 뭔가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사실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기업은행은 그래도 이런 공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내가 개인인데 개인이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나는 충분히 나의 것을 내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묻고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사례로 적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이에요. 조직의 입장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하나를 스스럼 없이 내어주는 것. 이 부분이 희생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희생,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다른 조직에는 내가 한번 희생을 하면 많은 것들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어서 나는 충분히 또 기꺼이 내가 희생을 해서 이 부분을 모든 팀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내가 내 것을 이게 희생만 해야 되는 그런 공존, 이 공존을 위해서 나만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물론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되게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사실 있어야 될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희생을 했다고 하면
그 기업도 그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그 희생했던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뭔가 또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에게 무언가를 주고 이런 게 오고 가고 계속 이렇게 돼야만 서로 상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기업이 좋고 조직이 우선이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 나만 계속 희생을 강요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소서 상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이라는 이 가정이 있으니까 저는 공존에 대한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성과 중심 아니면은 기업을 생각하는 또 마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생존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공존에 대한 부분을 그런 국책은행의 입장에서는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합병되고 M&A 되고 은행이 또 이름이 바뀌고 없어지고 또 새롭게 탄생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은행은 예전에는 좀 작았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이 역할이 커졌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 IBK 자소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혜 선생님이 그 손녀와 함께 나옴으로써 갑자기 중소기업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좀 더 좋아졌어요. 되게 좋은 CF였거든요. 제가 영상을 따로 그때 촬영했던 이 부분을 오른쪽에 제가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기업은행 입장에서 예전에는 중소기업만 다루는 거 아니냐? 일반 국민들이 이걸 이용하는 게 좀 뭐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별로 홍보도 사실 잘 안 되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도 중소기업은행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좀 등한시했거든요. 근데 IBK라는 거를 바꿔서 사업자는 아직 중소기업은행이에요. 근데 명칭에 대한 거를 IBK 기업은행이라고 바꿔서 좀 세련되게 그리고 색깔도 파란색 이런 형태로 잘 가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좀 성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은행이 이렇게 힘든 다른 여러 은행의 사태들 그런 부분 속에서도 기업은행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그래도 한번 희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공존을 택했다고 하면은 공존이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실사례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존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공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었다.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형태로 재강조 마무리를 하시면 1500바이트를 하더라도 금방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잘 작성을 해 보시고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8000명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따로 지금 인턴 채용을 하는 데가 물론 타 공기업은 좀 일부 있긴 한데요. 은행권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 몰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서류 쪽에서 자소서 말고도 다른 거 쓰셔야 되는 게 물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각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채울 게 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엔 한번 써보시고 한번 탈락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탈락하셨다 하더라도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면 그거를 또 채우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나중에는 다 채우셔가지고 어디를 내셔도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최종 기업은행 2020년 청년 인턴 자소서 작성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